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연휴 쉬고 와서 이렇게 여러 뉴스를 소화하면서 장이 전개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새롭게 관전 포인트들을 정립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욱 반갑죠.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시장 양 지수 모두 상승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SK하이닉스의 10% 이상의 급락을 장 초반에 보신 분들이라면 그 마음 한켠에 박탈감을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의 여러 뉴스들 그 가운데 함정남 차장님만의 관점 좀 같이 나눠주시죠. 자, 일단 연준이 50bp 인하를 했습니다. 그 직전에 50bp는 악재인데 악재가 아닐 수 있다라고 뷰를 바꿔서 말씀드렸죠. 딱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발표하자마자 확 나스닥이 급등을 했다가 이때 바로 잠들었었거든요. 빨리 여기만 보고 30분 있다 또 1시간 있다 또 눈이 떠져서 새벽 3시에 또 3시 반에 또 깨서 봤었죠. 그저께. 다 빠졌더라고요. 호황제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파월 연준의 의장이 굳이 억지스러운 변명, 안 그래도 왜 했는지는 다 시장은 아는데 앞으로 고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반영도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매크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이제는 콕콕 하나씩 찍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서 뭐야 침체 아니냐면서 뻗쩍 올라가는 것이 조금 재밌게 즐길 만한 환경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크로 발표 시마다 심각한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판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 당시에도 다우랑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있었기 때문에 찍고 내려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쉬었다 가는 것은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들이 쉬었다 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휴 기간 쉬면서 미국 증시도 하나하나 체크했지만 저의 눈은 관심은 일본 증시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냐가 더 관심이 컸었는데 그 자리 연휴 동안 그 자리를 잘 지켜줘서 한국 증시도 급락은 없겠구나 막 벼락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제 시장을 바라봤었는데 어제 일본은 2%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증시가 답답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런 표현을 그만하고 싶어요. 경기 침체인가요? 진짜 침체 걱정되나요?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침체라고 한다면 자동차 조선 금융주들이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이제는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반도체만 걱정이고 안 좋은 것이지 경기에 대해서 침체다 매크로 꺾이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도 있고 금리를 조정과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시장으로 색깔이 변화되는 과도기 내에서의 지수의 색깔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지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었던 것이지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지수를 더 빼야 되고 피로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의미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지금도 삼성 반도체를 팔고 다른 주식을 산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도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맞아갈 동안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자기의 위치와 에너지를 지켜내고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반도체 빼고 다 나름 잘 견디고 지켰고 바이오는 좋았고로 봤을 때 반도체 상반기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떨어지니까 삼성의 이 가격이면 사볼만 하지라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접근을 하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양 종목 모두 큰 폭의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외국인이 그쪽으로 1조 이상을 팔았는데 두 종목에 기관이 또 그걸 또 사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대하게 되네요. 지금 매수 대응 지난주 의견에 이어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의견 주십니까?
네, 같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여기서 반도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도입니다. 반도체 매도, 바이오 매수 전략은 당분간은 선택지에 없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나 이거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그런 상상조차 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진짜로 좀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차치에 두고 경기 침체가 만약에 실제로 와서 정말로 침체 사이클로 들어간다면 반도체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 나쁠 테니까 그런 경우의 수는 차치에 두고 네. 지금 현재 해석 속에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데 성장의 사이클을 너무 상당 기간 밸류업을 미리 땡겨와서 이것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과정이다.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과 PC 향이 지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애플에서도 보여줬지만 막 교체 수요가 급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오히려 교체 주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것은 주가를 공감이 되죠. 여기까지 주가가 빠져야 되느냐는 명분은 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핵심적인 이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압박하기 전에 중국과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선취매하는 효과가 있어서 단기적인 꼭지, 매출의 단기 꼭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이미 인지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번째가 창신 반도체인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까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빠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이 부분까지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DDR4 부분에서 이들이 공급을 늘려가면서 이미 필요한 반도체는 중국 입장에서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DDR4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그 기술적 벽이 낮은 단계에서는 얘네들이 공급을 늘려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급을 늘려서 일단은 자기네들의 수요를 뭐 자기네들 스스로 충족해 나가겠다라는 뜻인데 딱 벌써 느낌이 이것도 메모리 쪽에 공급 강행 이슈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버랩 되는 것은 과거의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 기술에 대한 벽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막 때려 부으면 LCD 가격이 엄청나게 낮으면 OLED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굳이 이 정도 화면 차이면 이 가격의 차이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DDR4에 대한 공격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가라는 우려까지 반영이 된 것이 마이크론의 최근에 45%, 삼성전자의 30%, SK하이닉스 41%의 하락이 반영이 된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는 일단은 기술의 격차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저는 중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은 이미 자기네들이 돈을 때려 부어서 공급 과잉으로 가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자국에게도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 지금 보시면 알지 않아요? 거기에 반도체는 기술의 격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과잉 우려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했었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성장이 빨리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돌고 돌긴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의 우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과잉 우려, 과매도 영역까지 진입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반등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다음 주에는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서는 금투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플러스 사실 금투세 유예는 시장에 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를 앞두고 반도체는 더
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이 비었는데 이미 이제 오늘 시장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요소에 대해서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있으나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단기적으로 수급 노이즈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기술력까지 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창신 반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셨네요. 사실 노무라 증권이 10며칠경에 이제 창신 반도체 증설 규모가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얘기했을 때 이 정도로 시장이 그걸 우려할 줄은 몰랐는데 또 반영을 하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메모리 사이클로서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8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늘 이것은 제가 변함없이 말씀드리는데 조금 꺾였으니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는 것은 맞겠지만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삼성전자를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성복에서 이제는 수제정장으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적당한 템포로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느냐가 결국은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다. 맞을 매는 충분히 맞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등까지 저희 계속해서 반도체 쪽의 회복을 기다려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챙겨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살펴봤고요. 반도체가 수급을 빼앗긴 주체 섹터인 바이오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 특집 너무 많이 했었고요. 지금 바이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건 것 같아요. 알테나, 삼바나 바이넥스나 이런 신고가 기록하고 문 열고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 좀 부담되니까 좀 덜 간 쪽을 사야 되는가 차장님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입니다. 대장은 바이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랠리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게 어렵냐면 다른 2차 전지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업황 좋다는데 버틸 수 있게 돼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된 시장이지만. 근데 바이오는 떨어지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짜 계속 믿어도 되나라는 투심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바이오 시장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거라서 바이오가 그래서 어렵거든요. 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이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때 주가가 무섭죠. 버블 랠리를 가기 시작하고 절대 안 살 거야라는 사람들이 결국 손에 나가서 매수할 때 꼭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막 개화한 시장 섹터,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랠리를 시작할 거야. 쌈바이 랠리가 저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대장이라는 것을 앞에다 두고 바이오는 언제 빠진다? 반도체 오르는 날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아마 오르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포트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바이오 섹터인데 반도체가 같이 있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왔을 때 수익이 마음만큼 쫓아가질 못해요. 그만큼 반도체가 깎아먹고 있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게 오르는 날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오르는 날 이게 떨어지니 계좌의 속도가 제 마음 같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대3으로 바이오 7, 반도체 3이 있다면 한 2, 3 정도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7, 바이오 3이 있다면 이 3을 갖고 트레이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반도체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가장 최악은 반도체를 팔아서 바이오로 가겠다라는 전략이 하루 이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가 대장인 건 맞지만 오늘 내일은 적어도 그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한다면 20, 30%는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뷰를 상당 기간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바이오는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시장 주도 섹터가 결국 시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각 전략 포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딩을 시도해 볼 수 있냐 없냐 여지까지 주셨네요. 자, 저희 이제 다음 질문을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원전 얘기요. 이제 아무래도 일정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들도 나오곤 있는데 원전 어떻게 할까요, 차장님?
체코 순방 일정, 그다음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은 이미 되어 있던 이야기 때문에 체코 뉴스와 관련돼서 주가가 막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가 수혜를 보고 여기에 가장 앞단에 두고 있는 것은 여전히 풍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단에서 원전과 이제 태양광을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원전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무거운 것은 수주를 받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 테니 가장 큰 호재는 수주가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합의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쪽과도 합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콕 찍어서 합의를 볼 수 있다라는 햇빛뷰가 나온 것은 실로 상당히 오랜만에, 이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이것의 합의라는 것이 우리가 유리한 걸로 따가는 것이 아니라 뭐 아마 로열티로 합의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로열티 주고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에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서 좀 충분히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한 환경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점, 대장이 보성 파워텍이고 우리 기술과 한전 기술이 쫓아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원전 주식은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에 며칠 좀 고개를 들었는데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만한 상황의 섹터다. 금리 인하라는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풍력과 함께 더불어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로서는 손색이 없다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 풍력을 두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원전도 좀 볼만하다라는 점의 그 스토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 종목은 원전은 내에서 좀 순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종목들의 순서를 잘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각 섹터 방향 설정하는 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